페미니즘의 세 번째,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복지국가의 발달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기능적인 가족 유형과 성적 관계를 지지하는 정책도 채택하고 있지만 또한 남성들의 안락함과 권력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들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정책은 이런 가족 유형을 유지하며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를 무엇보다 남성 지배를 보장하는 성적 관계 유형을 보존하고 강화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경제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남성과 여성을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이해 집단으로 보고 국가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복지국가는 남성 지배권을 유지하는 기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불평등은 축소하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들이 이용해왔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경제관계 및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접근 방법이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임금과 성차별법,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나마 좀 더 여성의 욕구에 민감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 정치체계가 여성의 욕구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가능성과 여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미니즘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복지국가는 여성을 등한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계급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성불평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배적인 유형의 가족 형태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가족 정책은 가족을 지원하려는 의도인지 국가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이중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회적 노동으로 인한 기여금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자격 때문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성을 강화시켰으며 여성의 특정 욕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페미니즘은 주로 반대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그 반대는 남성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여성과 더 나아가서 주류 집단으로서의 열등하게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억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달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이분화하여 비정상적인 가족에 한해 소국 지원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가족에게는 남성 가장이 가족 부양을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 그리고 아동 노인 보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가족의 복지를 각 가정이 스스로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표준 가족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 체제를 적극 반대하여 새로운 성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표준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전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이러한 성 역할을 배분 구조와 성차별을 제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여성이 담당해온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념과 출현 배경, 복지국가의 발달과 태도, 결론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생태주의 개념은 생태적 패러다임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사회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관계로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태학적 연결망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만일 그 연결망이 파괴된다면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은 존재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의 오용과 남용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또 지구상의 모든 존재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생태주의는 계급 간 불평등보다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강조하여 자본주의 구조적인 문제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생태주의 출현 배경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바탕으로 형성된 포디즘 체제는 근대가 만들어낸 사회공학의 최정점인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복지국가, 즉 선진산업국가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해야 했고, 이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더욱이 이 부작용들은 경제의 분배와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 나타난 서구사회의 공급 측면의 위기가 곧바로 복지국가 위기로 연결되는 가운데 다양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그 가운데서 환경을 파괴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기존의 소비지향적 생활 양식과 인간 중심의 오만함을 비판하면서 생태주의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지국가의 발달. 생태주의는 선진산업사회의 경제성장이 개인을 풍요롭게 하고 공공서비스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복지를 강화했지만, 바로 이러한 경제성장이야말로 엄청난 비복지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장과 소비 확대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산업사회는 결국 탐욕적이고 극도로 개인주의적 풍조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인류에게 허용된 자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경제적으로 소비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생태주의자들은 파괴된 환경을 다시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고도 성장은 한쪽으로는 자원을 남용하고 환경을 파괴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복지 서비스에서 전문가의 독점 외에도 복지 수혜자들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무능한 관료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태주의자들이 보기에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나 압력 집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는 전체적으로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성장한 복지국가 역시 인간 중심적이고, 사회복지급여에 필요한 재정은 결국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하여 조달되고, 이 경제성장은 다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와 자연을 인간의 요구에 맞게 이용하면서 끊임없이 발전된 결과였습니다. 네 번째, 생태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와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태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포디즘 체제와 근대성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생태주의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비판을 가하는데, 예를 들어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제도와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구조는 개방체계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부와 복지 이익을 사람들 사이에 분배하기 위해 일국의 경쟁적이고 팽창적인 경제를 정치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명시적 논리는 효율적 경제가 확대되면 상품과 서비스 또는 분배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경제성장은 절대적 복지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총합이 증가하면 경제체계에서 나온 소량의 자원이 표적 집단에게 할당됨으로써 질병이나 가난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사회보험제도는 분배구조이지만 재분배구조는 아닙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경제의 이익이 사람들 사이에 평등해야 한다는 정형적인 경제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제도는 욕구에 대한 선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복지를 사회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조절하고 조직하는
역동적 경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태주의의 핵심 요구 중에 하나는 경제 성장률과 소비율을 감소시키고 공공복지 지출 역시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원인보다는 현상을 다루는 데 소모되는 공공복지 대신 사회를 본질적으로 재구조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대도시, 또 공장, 병원, 학교 등 산업사회의 대규모 조직 단위를 거부하고 소규모 주거지와 소규모 작업 단위를 선호해 왔습니다. 자립심이나 참여, 소단위를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민들이 서비스 발굴과 전달에 참여하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주의는 멈춤 없는 경제 성장과 무한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선진 산업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급여 역시 성장과 소비의 문제로 보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사회복지급여를 현금이 아닌 현물과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태주의에 대한 결론을 보면은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결코 환경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연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기술에 대한 맹신과 성장지상주의, 높은 소비 문화를 지닌 자본주의 체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생태주의는 최대한까지 생산하고 최대한까지 소비를 자극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근대성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성립된 복지국가는 환경 파괴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 환경 용량의 제약, 천연 자원의 보존 등 자연의 재생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연 이용과 자연의 정화 능력이나 처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오염 물질이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가운데 생태주의 개념 정의와 생태주의 출현 배경, 생태주의의 복지국가의 발달,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결론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을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모형을 알아보겠는데요. 모형에 대한 설명은 저번 강의 때 잠시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모형과 이번에는 참고할 만한 표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더 돕고 사회복지 정책의 모형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참고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과 티트머스의 3분 모형, 파커의 사회복지 모형, 퍼니스와 틸턴의 모형, 미시라의 모형,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 조지어 웰딩의 복지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입니다. 자녀적, 보충적, 선별적 모형에서는 사회복지는 제1차 집단, 가족, 교회, 공동체 등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한다고 보고 있고요.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민가 같은 요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편적인 모형은 제1차 집단, 가족, 교회, 공동체, 집단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거나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평등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 등의 3대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트머스의 3분 모양입니다. 티트머스는
사회복지 모형을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제시했는데 윌렌스키와 루버의 두 유형의 산업성취 모형이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티트머스는 산업성취 모형에 해당되는 사회보험 제도가 시장에서의 지위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더 강한 보편적 프로그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잔여적 모형이 있고요. 산업업적 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 있습니다. 보충적 잔여적 모형은 윌렌스키와 루버의 잔여적 개념과 동일합니다. 시장과 가족이 붕괴됐을 때에만 사회복지제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역할에 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모형은 사회복지는 단지 사회의 최저한의 경계 상상에서 헤매는 빈곤층과 요보호자들에게 급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 성취 모형은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종속물로서 통합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시장 경제 원리에서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동기 노력, 보수 및 계급의 형성과 집단의 충성 등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이론 등에서 노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며 또한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녀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이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주로 보편적 욕구 충족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경제 메커니즘 밖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입니다.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커의 사회복지 모형은 자유방임주의형, 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유방임주의형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능력에 따른 배분을 강조하여 국가는 최소한 개입하고 사회복지는 개인적 교환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개인 및 가족의 능력에 따라 유료의 자원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계약과 합의에 있어서 개별적 선택을 강조하고 국가는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형은 자유방임주의형과 사회주의형의 중간 형태로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데요. 또한 시장 체계를 중시하여 시장을 생활의 기회와 기회 구조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나 국가는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유료의 자원 동원에 의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형은 자원의 분배는 능력보다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고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보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평등과 정치권, 사회권, 경제권을 중시하며 개인적 자유는 중요하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자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니스와 틸턴의 모형을 살펴보겠는데요. 포니스와 틸턴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법에 따라 국가를 적국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분류합니다. 적국국가는 이 국가의 주요 목표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문제와 잠재적인 재분배 요구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책 성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력이며 높은 수준의 소비와 기업 활동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완전 고용 정책을 추구합니다. 적국 국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 부담과 수평적인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강조하며 따라서 적국 국가는 복지국가가 아니며
잔여적인 복지 모형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유방임사회에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을 위한 정책을 추구합니다. 미국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 국가가 있는데요. 이 국가는 최대한의 완전 고용 정책을 추구하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기반을 두는 복지 정책을 넘어서 모든 국민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생활 유지를 위한 집합적인 책임을 모색합니다. 여기서 최저 수준의 보장은 모든 시민의 권리로부터 주어지며, 그러나 이 국가의 기본적 방침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근로 요인, 기회, 책임을 말살해서는 안 되며, 최저 수준을 설정할 때도 각 개인이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자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영국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에 의한 완전 고용 정책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를 시정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국가의 목표는 평등과 사회적 결속의 증진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의 최저 수준의 보장에 그치지 않고 생활 조건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데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건강, 아동 보호 등에 있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대체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시장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국가는 취약 집단에 대한 급여의 확대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및 정치 부문의 정책 결정에서 이들 집단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시러의 모형입니다. 미시러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모형,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은 통합된 복지국가입니다. 분화된 복지국가는 경제 부문에서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경제 정책과 구별되어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가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치 형태는 다원주의적 성격이며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 경쟁 또는 시장 모델이 적용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복지국가는 경제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 개입하여 이것은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자율적인 영역이 아니라 경제 정책과의 상호 관련성이 강조되는데요. 정치 형태는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성격이며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은 정부, 사용자, 노동자 사이의 협력과 합의를 토대로 합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P. 앤더슨의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S.P. 앤더슨은 국민의 탈상품화의 정도, 계층화의 유형,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탈상품화란 국가의 급여로 인하여 개인의 시장 의존도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 복지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며 급여는 중간 수준이고 자산조사를 이용하며 열등수급의 원칙을 적용하여 복지는 근로동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는 민간보험, 직업복지와 같은 시장 형태의 민간복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낮으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가 되겠습니다. 보수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이 형태는 시장의 효율성과 상품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민간복지나 직업복지는 최소한의 수준이나 사회권은 현재의 계급이나 지위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재분배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경우 조합주의적 정권은 교회에 의해 형성되며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지지하며 국가는 다른 중간 제도들, 특히 교회가 제공할 수 없는 복지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3인주의 복지국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국가는 보편주의가 특징이며 시정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욕구의 평등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 혜택은 임금에 따라 주어지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사회보험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정권과는 달리 이 국가는 최후의 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사회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완전 고용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연대적이고 보편적이며 탈상품화를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가능하면 소수만 사회적 이전을 통해 살아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아 윌딩의 복지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 윌딩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1976년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을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분리했습니다. 반집합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집합주의에 반대하여 정부가 최소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제도와 현금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며 경제 성장과 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기본 이념에 입각한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불평등에 기초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수정자유주의 모형으로 자본주의가 최선의 경제체제임을 믿지만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이를 통한 개선은 적절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서 사회 가치로 적극적 자유와 평등을 중시합니다. 자유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이룩되는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를, 평등은 단순한 기회평등이 아니라 공인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이론으로서 자본주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이나 거부하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비판하고 적극적 자유와 평등 우애를 중요시합니다. 자본주의 수정 개혁보다 이를 전면 부정하며 균등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소멸한 후에 가능한다고 보아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주의입니다. 이어 사회복지 정책의 모형을 학자들의 연도순으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웨더붐, 티트머스, 조지앤 윌딩, 미시라, 포니스와 틸튼, 룸, 핑컬, 타일러 구비, 앤 달, 윌리엄스, 조지앤 윌딩이 1994년이군요. 신우파,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로 순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및 대안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